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시청자 호랭이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호랭이님이 그동안 참여를 못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왜 참여도 못했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민년 호랑이띠 호랑이 해에 호랭이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설레네요. 정말 오랜만에 와서 떨리네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근데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져갖고 지금은 덤덤하네요. 야, 일단은 진짜 호랭이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원래 귀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귀신을 보는 단계까지 또 가버리셨잖아요. 그쵸. 이제 또 악마 사건 이후로. 근데 그렇게 돼서 또 엄청 힘드셨던 그런 과정들이 지나서 그게 좀 꽤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쵸.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은 악마 사건과 별개로 그동안에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그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는 조금 이렇게 별개로 떼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중간에 다 일이 해결되고 나서 다들 정상 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네네. 다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도 그때 만나던 스님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사라졌었고, 둘째 누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신부님을 따라서 밑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가갖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갔다 왔을 때는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겪었던 일이 좀 큰 일이다 보니까 완전히 괜찮아진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후유증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인을 빙의 치료를 해주었던 그 무당분을 통해서 기치료라는 거를 받고 계셨거든요. 꾸준히 받고 계셨고, 이제 저도 시간이 나면은 와갖고 받으라 해갖고 받으러는 갔는데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그래갖고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거 안 받고 계속 일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기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때 무당분이 해주셨던 말이, 누나가 간혹 가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거는 뭔가 빙의 현상을 또 겪거나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일 때문에 후유증이 남아갖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일 거다,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무당분이 직접 저희 사는 곳까지 오셔갖고 근처에 산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괜찮은 산이 있으면은 추천해주겠다고 하셔갖고 여기저기 다니신 다음에 저희한테 추천해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주말마다 거기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누나하고 저하고 둘째 누나하고. 뭔가 정화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좋은 길을 받아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기운 같은 게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삶에 돌아오고 나서, 그땐 진짜 제가 느꼈던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또 새삼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들이 있고 나서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촌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삼촌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치료의 목적으로 오신다 해서 본인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갖고 본인이 좀 와갖고 요양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이 막 이렇게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들 긴장이 풀렸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삼촌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2, 3일 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증상이 누나한테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삼촌분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한국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오기 전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래갖고 삼촌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누나가 이상 증세를 좀 여러 번 보였는데, 그때는 저희도 뭔가 누나가 많이 힘들어갖고 후유증이라고 하니까 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좀 큰일이 터졌죠,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나가 이렇게 기억을 잠시 잃는다던가 아니면은 집에서 되게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일주일간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힘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었죠, 저희는 그때. 그러다가 제가 집에 누나하고 둘이 이렇게 남아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셨고, 큰 누나 같은 경우도 일이 있어갖고 집에 거의 한 달 넘게 안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때가. 둘째하고 저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밤에 집에 있으면은 거실 불을 다 꺼놓고 스탠드 등만 켜놔요. 제 예. 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을 항상 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방에서 그렇게 하고 저녁 한 10시, 11시였을 거예요.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제가 하다가 중간에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진짜 되게 조금 열려 있고, 예. 스탠드 등이 좀 밝아갖고 문이 열려 있으면 제 방으로 그 스탠드 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불빛이. 근데 깜깜한 거예요. 방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스탠드 등이 잘못해서 꺼졌나 보다 해갖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문 사이에서 사람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 말하면서 좀 그때 생각이 나갖고 조금 그런데 되게 무서워갖고 순간 얼었어요, 제가.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신기하게도 좀 산도 오르고 하면서 영안이 다 쳤다고 느꼈거든요. 오. 냄새도 안 맡아졌고 예.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탁 보이니까 너무 순간 놀래갖고 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옷 실루엣도 보여요, 그 좁은 틈으로. 근데 가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새하얀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누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가갖고 문을 닫았어요, 그냥. 제가 가까이 가서 문을 닫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제가 말을 했어요. 누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확인을 하고 싶고, 혹시라도 누나가 뭔가 또 이상 증세가 있다면은 집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누나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당시 네. 상황이.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걸 알면서도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문고리를 잡고 손을 덜덜 떨면서 제가 왜 그래, 대답 좀 해봐, 누나야? 누나야? 계속 그랬어요. 대답이 계속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간을 제가 그 자리에 서갖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침착한 상황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갖고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을 열었는데 없더라고요, 문 앞에. 그래서 살살 열어갖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방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 주방이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봐야지 거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방 이렇게 가갖고 거실 쪽을 봤어요. 제가 거실을 왜 봤냐면은 거실에서 뭐가 살살 이렇게 좀 뛰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 쪽에서. 그리고 보는데 그 거실이 어둡잖아요, 불이 다 꺼졌으니까. 근데 밖에서 베란다 통해서 월광이라고 하죠, 달빛이 그쵸.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가 뛰고 있어요. 그 TV 앞에 서갖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바로 옆에 전등 전원을 켜서 봤는데 누나가 흰색 한복을 입고 탈춤을 추듯이 거실에 한복판에 서갖고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누나요? 네네, 둘째 누나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담력이 세고 그런 사람도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쿵쿵쿵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의 한 아침 6시? 7시 때까지 제가 방에서 덜덜 떨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잠에 들고 일어나니까 한 2-3시간도 안 잤더라고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오실 시간이어갖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예. 나갔는데 엄마가 이제 일어났냐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얼떨떨해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앉으래요. 식탁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네. 되게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생각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앉았죠. 식탁에 앉았는데 누나를 부르더라고요. 작은 누나를. 작은 누나 나와요. 정상적인 그냥 잠옷 차림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 맞은편 엄마 옆에 앉더라고요. 엄마가 와서 앉아 이렇게 하니까 앉았어요. 앉았는데 엄마도 그렇고 작은 누나도 그렇고 눈이 맹해요. 그러니까 동태눈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둘이. 예.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뭔가 계속. 전날에 그런 일을 겪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와갖고 나왔는데 엄마만 계셨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그래놓고서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서 계속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눈도 안 깜빡거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정적이 막 흐르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 막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뭔 상황이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래갖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도 눈도 깜빡 안 해요. 계속 그냥 저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상태로 제가 집에 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듯이 나갔어요. 그냥. 예. 근데 웃긴 게 그 당시에 제가 우통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나간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갖고는 핸드폰으로 큰 누나한테 전화했고 안 받아요. 예.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도 안 받아요. 삼촌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스카이프도 해보고 카카오톡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화 받질 않아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싶은데 옷은 안 입고 나왔지. 근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니 무섭지.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눈앞에 쪼그려 앉아갖고 계단 앞에서 덜덜 떨면서 핸드폰으로 연락하려고 막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뒤를 봤죠. 뒤를 봤는데 또 어제처럼 똑같이 현관문을 반쯤 열고서는 엄마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네. 네. 그러고는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들어오라고. 근데 이때부터 완전히 이상한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때 엄마가 들어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손발이 저릿저릿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더니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뭔가 멍해지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다 제 기억에 남아있고 그 행동을 할 때 당시의 느낌도 다 느껴져요. 근데 네.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멍한 상태로 들어갔고 식탁에 앉아갖고 셋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바라만 봤어요. 예. 한 1시간인가 2시간을. 그러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누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고 있다가 저는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방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피곤이 막 밀려오면서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아,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빨리 삼촌한테 말을 하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저를 치료해 주셨던 스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스님 핸드폰 번호가. 예? 그래갖고 삼촌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안 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었을까. 집 안이 엄청 조용했어요. 엄마도
자기 방에 들어가셔도 안 나오셨고 누나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수시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일단은 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알고 하려면은 내가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 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기고 나가려고 했어요. 예. 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갔거든요. 현관문으로 가는데 현관문으로 가니까 또 정신이 멍해져요.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요. 제가 그게 기억이 있어요. 현관문으로 갔다가 문고리를 잡았다가 정신이 멍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다시 뒤돌아가고는 제 방으로 다시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또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는 도중에 삼촌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됐다 싶어갖고 받았죠. 받아서 삼촌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신기하고 정말 기분이 더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속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하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해서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대화가. 급한데. 예. 그래 뭐 이런 일을 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삼촌 언제 들어오는데 이때쯤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또 연락하고 알겠어. 그리고 끊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고 나서도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집을 못 나갔어요. 예. 거의 감금돼 있다시피 했죠. 뭐 나가려고 해도 현관문만 가면은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다시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는 방에 갇혀서 있고 한 3일을 진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집에 있는 과자떼기 먹으면서 그러고 진짜 집 안에서 뭐 조난 아닌 조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밤만 되면 누나는 자꾸 TV 앞에 나가고 뛰고 있지. 한복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얀 한복이 없었거든요 집에. 근데 그것만 입고 밤만 되면은 나와갖고 거의 새벽 내내 그걸 해요. 웃긴 게 밑에 집에서 올라오지도 않아요. 뛴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나마. 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엄마는 살았나 죽었나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 문을 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게 뭐 가족이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그런 공포심 앞에서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아버지께서 밖에서 뭔 일을 겪으셨는지는 아직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들어오셨는데 완전히 피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집에 몸에? 들어오셨을 때. 예. 네, 몸에 피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남의 피가 아니라 본인이 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들어오시고는 한 말 안 하시고 집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방에 들어가세요. 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누나하고 저희 어머니는 제정신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확실한 거는. 물론 엄마는 방에 나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누나는 적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방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저녁 때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제가 낮잠을 좀 자고 몸이 막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일어나갖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지금 생각해도 참 골 때리는데 어머니는 밖에 앉아갖고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아갖고. 네. TV도 안 켜놨어요. 그냥 혼자 앉아갖고 바닥만 멍 때리고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 뭐가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죠. 열었는데 저희 누나가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때려요? 구타를 하고 있었고 손에 그렇게 마늘 빻을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몽둥이 같은 거. 네네, 그걸로 아버지를 이렇게 해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어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계셨고 예. 누나는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제가 누나를 밀쳤어요. 뭐하냐고? 네, 밀치고 나서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예. 무릎을 꿇고 웃고 계세요. 그래갖고 뭐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어쨌든 맞고 이렇게 몸도 막 찢어지시고 얼굴도 피도 나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가는데도 옆에서 저한테 부축을 받으시면서도 막 낄낄낄낄 웃으세요.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방에다 엄마하고 아빠를 앉혀놓고 누나는 화장실에서 계속 조용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울면서 그랬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미치겠다고. 그러놓고서 어머니가 딱 제 눈을 진짜 째려보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 다? 네. 예.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딱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방으로 그냥 들어갔죠. 가면서 화장실을 딱 보니까 누나도 웃고 있고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방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나가지도 못하고 알릴 사람한테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다가 다시 저는 잠에 들었고, 그리고 나서 한 2주간을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죠. 집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날부터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미치겠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고리에다가 줄을 매듭을 매서 앞에 앉아 있어요. 저보고 와갖고 그거를 목에다 걸어달래요. 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부탄가스 같은 걸 사와갖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터트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심지어 작은 누나는 화장실에서 목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자다가 누나가 그렇게 하는 장면을 계속 꿈에서 반복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생각나는 건 누나가 계속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예. 놀래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누나가 그걸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예. 진짜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웃긴 게 저는 집 밖을 못 나가는데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집 밖으로 잘 왔다 갔다 해요. 현관문 늘렸다 닫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진짜 소름 돋는데, 진짜 뱀을 어디서 잡아오는지도 모르겠는 그 조그만 뱀들, 그거를 거의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뱀을 잡아와요. 누가 잡아왔어요? 돌아가면서 잡아와요, 그거를. 뱀을요? 네네. 뱀을 잡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묶어갖고 밧줄로 이렇게 매듭을 져갖고 걸더라고요. 방에다 걸고 천장에다 걸고 뭐 걸 수 있는 데다가는 뱀을 다 걸어요. 와,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날은 대낮에 햇빛 쨍쨍하게 들어오는 날에 나중에는 제가 이런 것들이 적응이 돼갖고 방문을 그냥 열어놓고 지냈어요. 혹시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 뛰쳐나가갖고 또 제가 말려야 되잖아요. 예. 방문을 열어놓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은 셋이서 거실에 동그랗게 앉아갖고 뭐를 막 뜯어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발 뭐야. 예. 가니까 청설모, 쥐, 어디서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와갖고 뜯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셋이서. 그냥 산채로? 그걸 뭐 가스버너로 구워서 먹진 않았겠죠. 그냥 거기 자리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우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고 토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도 얘기일 줄은 몰랐어요, 호랭이님. 진짜로. 뭐 그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와서 누나가 저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한테 또 심지어. 제가 너무 놀래갖고 누나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님이 그 호랭이님한테 이제 좀 이성적으로 나쁜 짓을. 네네네네네네. 이런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제정신으로 있으면은 버틸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저 자신도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와, 이거 사람 미쳐버리겠다. 예. 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저 역시도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증상들도 계속 있었고요. 그렇게 있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야밤에 제 방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상한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예. 문 밖에서 저를 쳐다본 적은 있었어도.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래갖고 봤죠. 아버지가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갖고는. 예? 그리고는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성물을 다 치웠었거든요. 치웠었는데 어디서 나무 십자가 조그만 걸 갖고 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오열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예. 그러니까 제가 못 봤다 뿐이지 아버지도 중간중간 정신이 돌아왔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런데 아버지 또 이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삼촌한테 연락을 하려 하거나 하면은 멍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기한 게 어머니하고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근데 아버지는 다 기억을 하세요. 저처럼.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울더라고요. 저도 막 울었어요. 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 상황인지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5분 10분 정도로 그러고 계속 저하고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방에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왔던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셨고 계속 똑같은 나날들의 반복이었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큰 누나는요? 큰 누나. 큰 누나는 그 당시에 일이 좀 바빴어요. 병원이 아. 좀 바빠갖고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밑에 예. 지방에서 집을 구하셔 거기서 계속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었죠. 큰 누나한테도 전화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 큰 누나는 근데 전화 당시 목소리로는 제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네. 다행이죠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계속 그런 나날들이 반복이었고 이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거는 거의 막바지쯤에 다다랐었어요. 그런 증상들이. 어느 날 삼촌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는 아 삼촌 갈라 했는데 못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못 오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요 근래 들어갖고 자꾸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사고가 한 8번이 나셨대요. 예. 8번, 10번, 네, 그 정도의 교통사고를 겪으시고 강도 맞으시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 그런 기간 동안 못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래 알겠어 하는데 마음에서 뭔가 기쁜 거예요. 삼촌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알겠어 끊어 하고 제가 한 10분을 혼자 앉아갖고 낄낄대면서 웃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앉아갖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서 막 웃었어요. 예. 그 나가갖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엄마 안 온대 삼촌 안 온대 막 하면서 제가 미친놈처럼 막 계속 웃었어요.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누나가 방에서 나오더니 막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간을 그러고 계속 제자리에서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갖고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제 마음은.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웃다가 웃음이 멈추고 다시 또 기계처럼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 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삼촌이 온다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상인 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도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그때 탈출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집을 나서던 그날에 둘째 누나가 저를 붙잡고 했던 소리가 생각이 나요. 만약에 너가 나가갖고 이 일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거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만들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누나가. 예. 네, 둘째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하려고 해도 저는 그 증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이걸 얘기하려고 해도 계속 멍해지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이 돌아오게 되었죠. 네.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한 1, 2주 정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 쉬는 날에 가족들이 모여갖고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이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질적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상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예. 노크를 하는데 처음에는 똑똑똑똑 하다가 나중에는 문을 막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나하고 마치 진짜 무슨 범죄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오. 쉿쉿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계속 막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가 나가시더라고요. 네. 문을 여셨는데 누군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분께서 호랭이 삼촌이 보내갖고 부탁을 해갖고 왔다. 그냥 잠깐 집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해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예.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엄청 언짢은 표정으로 들어오시고 그 뒤에 두 분이 따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누군지 몰랐는데 예전에 삼촌하고 같이 일하시던 일본에서 일하시던 독일 법사님, 저는 그때 처음 뵀어요. 그분을. 좀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에 나왔던 그분? 네네네네. 헐, 그분. 그분하고 제자 한 분하고 이렇게 번개 까강 그분? 네네네. 그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촌이 나중에는. 그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거든요. 오시고 나서는 글쎄요. 그때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분 얼굴을 보는데. 예. 그랬더니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집 좀 보러 왔다. 삼촌이 하도 부탁을 해갖고 옛날에 그런 일 겪었다고 해갖고 내가 마침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갖고 와갖고 격리 끝나고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집 좀 이렇게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나하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금 전까지 엄청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삼촌이 보내신 법사님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돌아다니시더니 혹시 네 분 여기 식탁으로 와서 좀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 떨려. 예. 네, 그러고 나서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손발이 막 미친 듯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마치 저를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느낌은. 그렇게 계속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새 계시던 제자분이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바닥에 뭘 막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 가루 같은 거를 식탁 주변에 이렇게 싹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법사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네. 그걸 딱 뿌리고 나니까 법사님이 엄청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 사람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는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저보고 비키요. 네. 일어나래요. 일어나갖고 식탁 밖으로 나갔죠. 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침을 질질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 네, 침을 막 흘리시고 누나는 몸을 조금씩 좀 떠는 게 보이고 아버지도 침을 조금씩 흘리시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엄청 혼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도 아닌 게 짐승도 아니고 여기 몸에 들어가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많이 혼냈어요. 혼내시고는 딱 책상 한가운데다가 무슨 목걸이 같은 거였어요. 나무 같은데 뭔진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몸을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봤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걸 못 보고 너무 무섭기도 했고 해갖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고 나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나오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는지 안 계시고 제자분하고 법사님하고 저하고 누나만 남았죠. 거실에. 근데 누나가 법사님을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잠깐 여기 있어봐 하더니 딱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누나 방에 들어갔어요. 예. 누나 방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방이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때 뱀이 있잖아요. 뱀. 예. 그게 거실하고 이런 데 드문드문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괜찮아지고 다 뗐어요. 뗐는데 누나 방에 들어가니까 뱀하고 별의별 게 다 매달려 있더라고요. 와, 또 냄새가 잡아왔구나. 진짜 썩은 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비린내랑. 네. 그래갖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문을 여시더라고요. 장롱문 이런 데 열어요. 막 옷가지를 파헤치시는데 옷 속에서 저는 그때 양밥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 짓을 한 걸 처음 봤어요. 그날 거기서 찾았던 게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누나 방에서 찾았던 게. 우와, 어떤 것들이었어요? 동물 사체 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부적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 쌓여져 있는데 열어보면은 머리카락, 손톱 뭐 이런 되게 보면은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막 숨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걸 다 갖고 오시더니 이거 불로 태워야 된다고 하고는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갔는데 누나가 제정신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정신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기였는데 지금은 진짜 제정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법사님이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너 방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나가 잔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방으로.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떤 의식을 했어요. 해갖고 네. 걸러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애초에 문제가 없었는데
안 좋은 일들을 막 겪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묻어서 누나한테 있던 것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누나 방 문에다가는 아까 뿌렸던 가루를 앞에다 막 뿌리시고 벽에다가 뭐 이것저것 걸어두시더라고요. 그 문 벽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한 5일 정도를 계속 오셔갖고는 한 반나절을 문 앞에서 계속 의식 같은 걸 하셨어요. 예. 조용하게. 근데 신기했던 거는 누나가 방 밖을 못 나왔던 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때 법사님이 하셨던 말이 이거는 내가 해결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해결할 그런 수준을 조금 넘어섰고, 내가 예.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저 뭔지 모를 거에 대한 기운을 많이 낮춰놓을 수 있는 거.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고, 그때 하셨던 말이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마 저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잘못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나날들이 지속이 됐고 5일 정도는 그렇게 오시고 나서 그러고 한 일주일, 2주일 더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자분도 한 분 데려오셔갖고 또 같이 하시고. 근데 신기한 게 3주 가까이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 3주 동안 밤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곡소리를 내고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신기한 게 옆집에서 안 와요. 밑에 집에서도 안 오고. 예. 올 법하거든요, 그 정도면. 신고도 근데 당할 안 법한데. 네네네. 그러면 당할 법한데 안 오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을 겪고 어머니 아버지도 제정신에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그 당시 일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기억을 아예 못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봤는데 아버지 무릎이 완전 시커멓게 멍이 든 거예요. 그 주변이. 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 누나가 아버지 방에 들어와갖고는 누워 계시거나 하실 때 아버지 무릎을 망치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다리를.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동안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올라오고 어머니만 먼저 올라온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제정신이 돌아왔던 걸로 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기가. 그래갖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갖고 아버지를 못 올라오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구세주가 왔죠.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 드디어 제발 엉클. 예. 네, 삼촌이 오셨고 3주 동안 둘째 누나는 방에서 먹을 것만 넣어주고, 예. 우리 영화 사바 보면은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창고에다가. 그 개밥 주듯이 아래로 쓱 밀어주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누나를 가둬놓고서. 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러면 안 됐었던 건데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특수했어갖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삼촌이 오셨죠. 격리 끝나시고 왔는데 그 얼굴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삼촌을 봤을 때. 반갑기도 하고. 그때 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처음 전화 오기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삼촌한테도 많이 나타났었대요. 예. 그래서 뭔가 일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전화로는 평소 저같지 않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구나. 근데 일부러 티를 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삼촌께서. 알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진짜 근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본 종교인이 진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집에 한 명씩 찾아왔었던 종교인들이. 예. 다 오더니 방문을 못 들어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뭘 할 텐데 예.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신부님, 뭐 무당, 뭐 교회 목사님, 뭐 법사님 다 불러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삼촌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밥이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도중에 누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러던 도중에 삼촌께서 원래 계획이 천사소녀라고 불리시던 그 분하고, 지금 솔직히 천사소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 봤거든요. 봐갖고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원래 그분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예. 오려고 하던 도중에 그분도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셔갖고 못 들어오신 거예요. 삼촌만 급하게 들어왔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촌이 한국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불러봤는데도 문조차 못 여니까, 그래갖고 그분을 부르신 거죠. 그분 오셨어요. 예. 그분이 오시고 나서 되게 일사천리로 팍팍 하고 끝났어요. 임팩트가 강했는데 예. 오자마자 그분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 외국인이시잖아요, 그죠? 외국인이요. 저는 오.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간단한 인사만 나눴었거든요. 예. 나이는 근데- 조금 나이 때는요? 딱 보셨을 때. 나이가 있죠. 엄마
버리는데요? 천사. 나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소녀는 아니네. 예. 소녀가 아니에요. 아무튼 들어오시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고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고 해갖고 삼촌하고 따라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누나가 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도 내고 구석에 쪼그려갖고 혀를 내림내림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네. 그렇게 보시고 그분께서 누나한테 조금 다가가니까 누나가 되게 쫄더라고요. 오? 겁먹은 강아지처럼 구석으로 계속 숨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뱀 소리를 내고 다가가시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고 삼촌하고 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의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퇴마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남고 엄마하고 아빠는 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그날 밤에 퇴마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여기 남아있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누나가 퇴마 의식을 버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나한테서 저거를 빼내면 어차피 누나한테 들어갈 거다. 또 그러니까 빼내갖고 일종의 장치를 통해서 제가 몸에 그걸 실을 수 있게, 잠깐 가둬두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제 몸에 들어오면은 또 제가 퇴마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몸이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또 빼갖고 결국엔 삼촌 몸에 실어갖고 삼촌 몸에서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삼촌이 얘기해줬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퇴마 의식 진행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양초만 하고 종만 가지고 퇴마 의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누나가 그 당시에 붙들려 나올 때부터 힘이 빠져 있었어요. 빠져갖고 완전 축 늘어진 상태로 나와갖고 그 근처에 뭐 양초를 켜고 앞에 서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네. 라틴어 같은 걸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시작하고 한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누나가 막 토를 하는데 그 토가 저는 살면서 그렇게 토를 쏟아내는 걸 거의 처음 봤어요. 예. 저러다가 진짜 탈수하고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토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흔히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제가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무섭고도 그랬거든요. 네. 저희 누나니까 또 그런 현상들을 막 보이면서 퇴마 의식을 계속 하다가 막바지쯤에 다다르니까 나중에는 피가 나는데 코에서 피가 완전 줄줄 새더라고요. 그냥 예. 진짜 20분 가량의 피를 계속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누나는 혼절을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는 저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몸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뱀 막 소리가 나요. 누나가 퇴마 의식을 하고 한 3일, 4일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자꾸 뱀 같은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방에서. 그때 뱀이 어쨌든 제 입으로 막 들어오는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뱀들이 제 입 안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됐는지는. 예. 근데 드문드문 기억나는 거는 퇴마 의식을 하던 그 당시가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삼촌이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 기억이 닿는 곳은 퇴마 의식이 끝나고 닿았거든요. 그렇게 닿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삼촌 차례였던 거죠. 근데 삼촌은 저희가 보는 앞에서 퇴마 의식을 하진 않으셨고요.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셔갖고 퇴마 의식을 진행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이후로 끝났죠.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났어요.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고 그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와. 얘기를 좀 함축시키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대충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와, 이거 호랑이님이 이런 걸 겪으시면서 지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어떻게 그 정신이 붕괴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 이걸 어떻게 버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그냥 해탈했던 게 제 멘탈에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나분은 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 멀쩡해요? 완전 멀쩡해요. 네. 완전 멀쩡하고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 얘기해드릴게 왜 이 일이 벌어졌고 그렇지. 그 후에 이야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양밥들은 무엇이고 그거를 삼촌이 다 밝혀내셨거든요. 이 일에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예. 지금은 저희한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해결 과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삼촌은 아직 한국에 계세요. 근데 몸이 조금 상하셔갖고 요양 중이신데 지금 많이 괜찮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사 아줌마 분께서는 가셨고. 네. 우린 천사 소녀라고 하죠 뭐. 네, 아무튼 그분께서 돌아가셨고, 되게 신박했던 경험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에 두 번도 없을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호랭이님, 이거는 영화에서도 지금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표현된 영화는 없었어요. 네, 진짜로 이거는 공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엑소시스트, 뭐 우리나라 거죠, 변신 다 섞어놔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치겠네. 와, 어떻게 이런 걸 겪으셨지?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큰 일이었죠. 그 전에 누나가 겪었던 그 일들보다도 훨씬 큰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이 끝남과 동시에 영안이 다시 팍 하고 열려버렸어요. 그 동안에는 누나 몸속에 있던 게 그거를 가려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상적인 상황, 누나하고 산에 가고 했던 상황이 다 연기였던 거예요. 그냥 그랬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셨던 스님은 지금 연락이 아예 닿지 않으시고, 아무튼 이후의 일들은 다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좋네요. 호랭이님, 근데 얘기해도 되는 거는 맞죠? 상관없습니다. 다 컨펌 받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다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끝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야기였어요. 호랭이님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 건데 이게 다들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왔던 저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목소리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시름 저도 놓고 호랭이님이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